소개 감사드립니다. 아,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제가 이거 강의 제목도 전 어르신들인 줄 알고 처음에 이렇게 잡았는데 급 반전을 시켰는데 제목을 못 바꿨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제가 갑자기 전 대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기도를 하고 시작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틀려도 그 흉보지 마시고 대표 기도 짧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저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사랑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신 착하고 이쁜 아이들 그리고 어른분들께 머리와 귀가 다 열려서 제가 말씀 전해드리는 영양 이야기가 온전히 다 들어가고 그것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이루게 해서 기지 있는 다윗과 또는 그 몸집이 아주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데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친구가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잘 전달이 되길 바라고 이게 제가 슬라이드를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었더니 좀 이렇게 복잡해서 집중이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잘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잘 먹어야지 머리도 튼튼하고 아니 머리도 건강하고 기지가 아주 그냥 그 번쩍번쩍해서 그 이 세계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세계를 이루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기지도 있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지 생각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가 안 와요. 그래야. 그래서 다 모두에게 그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일단 주세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이제 사실 먹는 거가요. 내가 먹는 게 사실 배가 고프거나 해서 먹지만 결국은 내 몸에 양분을 주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화초에 물을 주듯이 먹는 거는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니까 어떤 친구가 김밥을 벌써 싸와서 점심을 먹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점심을 싸왔니 그랬는데 끼니 때마다 따박따박 식사를 하는 것이 나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프랑스의 생물학자이자 그 외과 의사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의사가 영양학자가 되지 않으면 오늘의 영양학자가 내일의 의사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가 몸을 치료를 하지만 약물이 아니라 영양을 생각하지 않고 의사가 치료를 하게 되면 건강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영양사가 결국에는 영양을 하는 사람이 사람의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요건 다시 눌러주세요.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먹은 것을 내 몸이 모든 걸 기억한다는 거죠. 오늘 나쁜 음식을 먹으면요, 내 몸이 다 그걸 기억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따 나오겠지만 몸은 세포라고 하는 거를 계속 그 교체해 가면서 새로운 거로 바꿔 끼면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내 몸이 그냥 좀 용인을 해줘서 건강한 몸을 그냥 대충 유지하긴 해주지만 아무튼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번 먹을 때마다 좋은 음식인지를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사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의 그 주제죠. 다음 주세요. 좋은 거를 잘 먹자. 그래서 제가 이게 클릭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오늘 말씀드릴 거에 먹는 게 내 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뭐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일단 알면 좋겠죠. 뭐로 만들어 있을까요? 누구야? 이게 제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선물을 줘야겠다. 서 이렇게 잘 맞추면 선물이 나갑니다. 자. 영리한 친구가 오늘 강의 안 들어도 되겠는데? 그랬어? 그랬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린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포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세포 눌러주세요. 세포라는 게 여러 그림으로 표현이 되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세포라는 게 뭐 엄청 커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크기로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눌러주세요. 근데 이 세포에는 겉에 보여지는 막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피부 막이 있듯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러주면 세포 내부 안에는 예를 들어서 핵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핵. 핵이 중간에 둥그렇게 있어. 근데 이게 기본 물질이에요.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뭐 소포체 이런 게 막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포 겉에 막에는 영양소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그 막이 구성이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 내부에도 아주 다양한 영양 물질이 있어요. 수십 수백 종이 있죠. 뭐 여러분들 혹시 영양소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저기 다 써 있네. 칼슘, 마그네슘, 인, 뭐 구리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영양소들이 내 세포 안에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세포가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양 물질들은 어디에서 채워질까요? 맞아요. 내가 먹을 때마다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내 몸에서 소화되고 흡수돼서 세포 안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에 빼곡하게 있어야 내 몸이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세요. 근데 이 세포가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 세포가 하는 일이 내 생명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세포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일단 음식을 먹으면 영양을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가 들어가면 그걸 소화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 해요? 위에서 하죠. 위에서는 소화액도 나오고 소화 효소도 나오고 해서 음식에 있는 걸 잘게 부숴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소화가 되면은 문을 쫙 열어서 소장으로 내려가요. 12지장 건너서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이 막 몇 미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소장 안에는 아주 가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모세 그 육모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영양소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게 혈액으로 들어가요. 혈액을 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계속 돌아다니겠죠. 어떻게 혈액이 전신으로 돌아다닐까요?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심장이, 그죠? 심장이 박출을 막 뛰면, 숨을 쉬면 심장이 피를 막 뿜죠. 그러면 혈액에 내가 음식을 먹어서 섭취했던 영양소가 거기에 들어 있어서 모든 기관으로 혈관이 다 분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머리끝부터 눈끝, 심장끝, 저 발끝까지 다 혈관이 있어요. 머리보다도 더 가는 혈관들이 다 퍼져 있거든요. 그 혈관에 내가 먹은 영양소가 있다니까. 그 영양소가 혈관을 다니면서 그럼 그 영양소를 그 내 위에서는 필요한 영양소를 혈액에서 또 가져가고 심장에서도 가져가고 브레인에서도 가져가고 다 그 혈액에 있는 영양소를 가져다가 그 기관에서 필요한 만큼을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로 바꾸거나 에너지로 바꿔요. 에너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면 그 세포가 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만 친구들은 심장 크기도 더 커야 되고 어른 성인이 되려면 위장 크기도 더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세포를 막 분열을 해요. 막 몇 개로, 몇십 개로 분열을 해서 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그걸 다 뭐가 한다고요? 영양소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소가 제대로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는 이 영양소라는 게 내 식품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추가 보너스예요. 우리가 숨을 쉬죠. 숨을 쉬면 뭐를 우리가 흡입을 해요? 산소. 그렇지. 선물 이따 줄게. 산소라는 게 있어야 그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태울 수가 있어요. 우리 초 태울 때 초가 이렇게 불을 붙이면 촛불이 붙죠. 그때 뭐가 있어서 촛불이 타는 거예요? 맞아. 다 산소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는 영양소를 태우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양소를 태워야지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하면은 숨을 많이 안 쉬겠지. 그러면 산소가 많이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 영양소가 많이 안 태워지겠지.
그럼 에너지가 많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지. 그럼 머리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지는 거지. 그래서 컴퓨터를 하는 것도 시간도 좀 정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양소하고 산소가 있어야지 되고, 대신에 영양소가 아무거나 있으면 안 되고 세포 안에 이렇게 균형이 잘 맞춰져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균형이 맞아야 되고, 자, 이 세포는 어디에 있을까? 다 얘기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목 앞에 있는 건데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도 세포가 있고 위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귀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다 있겠죠. 머리도 세포가 되어 있는 거고, 그죠? 모든 세포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신기하게도 쓰다 보면은 이 세포가 늙을 거 아니에요. 노화되고, 그리고 힘이 없어지고, 그럼 그거를 막 교체해. 세포를 교체해. 그럼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저는 선생님은 입술을 잘 뜯거든요. 입술 이렇게 막 뜯어요. 그러면은 이게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면 어느 순간에 이게 피가 안 나고 매끈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세포가 교체가 된 거야. 새 세포로. 그래서 입술 세포, 그다음에 위장 세포 뭐 이런 거는 빨리빨리 교체가 돼. 근데 머리 세포, 뭐 저 근육 세포 이런 거는 좀 천천히 막 10년에 한 번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세포 주기가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 세포를 이게 잘 되지도 않네. 하나가 어떤 거는 그래 뭐 이 정도면 쓸만하겠어. 그래서 늙을 때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안 되겠어. 너는 죽어서 없어져 버려 하고 내 몸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거를 자살세포라고 하거든요. 이 자살세포가 되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자살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자살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암세포는 자살세포가 자살하지 않아서.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자살을 하려면 자살할래도 돈이 필요해. 아니,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잘 안 먹으면 자살세포가 자살을 못해. 그럼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먹지 않으면 암이 생길 수가 있다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고, 이거는 좀 지나가죠. 아까 세포 주기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은 이 뭐 자살하기도 해야 되고, 뭐 분열도 해야 되고, 또 막 위장에 그 액도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는 뭐로 할까? ATP가 뭘까요? 이게 에너지라고 얘기했던 선생님 계속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에너지라고 하는 그 영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화학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ATP라 그래. ATP는 뭐 테니스 저기 대회도 이름도 있고 한데 에너지 이름을 ATP라고 해요. 자, 이건 뭐랑 같으냐면, 여러분들 혹시 연필을 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돈이 필요하죠. 쌀 사려면 돈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죠.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라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에너지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뭐로 만든다 그랬죠 아까? 맞아, 음식.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해? 음식에 있는 뭐 또 선물 못 주잖아. 영양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자, ATP 에너지는 현금하고 같다 그랬고, 이걸 만드는 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뭐로 만들까? 식품에 있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거를 대사를 하는데, 대사라는 거 이따 얘기할 거고, 이게 3개만 있으면 안 돼. 3대 영양소에다가 미세한 영양소가 막 많이 도와줘야 돼. 그걸 미량 영양소라고 해요. 이따가 또 얘기해 줄게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산소가 있어야 돼. 이걸 어디에서 하냐면, 세포 아까 막 여러 개가 있었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막 주름이 막 지어 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걔가 요렇게, 요 옆에 보이죠? 오른쪽 옆에. 얘가 요 안에 있는 요 포인터가 있으면 좋은데, 요렇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저 안에 가서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세포 겉에 막이 있었죠. 겉에 막을 영양소가 통과해서 가가지고 여러 기관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에너지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막 거쳐 들어갈 때 또 돈이 필요해요. ATP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양소를 받아들일 때도 필요하고 먹을 때도 필요하고 배설할 때도 필요하고 너무 여러 군데 필요한 거예요. 아, 퀴즈가 있어. 선물 막 나간다. 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3대 큰 영양소. 저 친구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 또 옆에서 막 가르쳐줬는데 할 수 없어. 잘했어. 일리 나와요. 선물 줄게. 잘했어. 대단한데.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죠? 자, 그래서 제일 큰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 게 있어야 얘 3개의 영양소, 3대 영양소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만 있고 미량 영양소가 없으면 얘네들이 가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 그랬어요? 골고루 먹어라 이러죠. 꼭꼭 씹어 먹어라. 그거는 위 기능을 좀 도와주는 거야. 그죠? 맞아요. 엄마가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랬구나. 너무 좋죠. 그래서 자, 탄수화물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밥, 빵, 감자, 고구마, 국수, 떡.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식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맛이 느껴지는 거 있죠? 죄다 탄수화물. 과일이 탄수화물일까요? 아닐까요? 탄수화물이야. 그건 단순당. 안 좋은 거. 그리고 도토리묵은 탄수화물일까 아닐까? 탄수화물이야. 이따가 퀴즈 나갈 거니까 잘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어디 있을까? 고기, 계란, 생선, 두부. 그렇지. 두유, 그렇지. 에너지바. 자, 엄마가 에너지바 줬어. 자, 그 다음에 지방이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있을 거고, 그죠? 뭐 버터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고기, 계란, 생선, 두부. 아까 단백질 식품 얘기했죠. 단백질 얘기했죠. 그런 식품에는 전부 지방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3가지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세한 영양소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물론 이쪽 식품에도 다 있지만 채소나 과일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죠. 이걸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미량 영양소는 여러분들 혹시 비타민 종류, 비타민제 먹고 있는 사람 있어요? 비타민제 먹고 있는 사람? 비타민 C? 그치. 많이 먹고 있네요. 비타민 C도 비타민 중에 하나. 비타민 C 말고 또 어떤 비타민이 있을까? D도 있지. A도 있구나. 또 B도 있지. B가 막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엄청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K도 있어. 누구야? 아이고. 애기가 아니라서. 자,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할 때 막 필요한 거야. 뭐 그런 비타민의 종류마다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해요. 나중에 학교 가면 다 배울 거예요. 비타민의 종류가 이렇게 많고 그거 말고도 무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기질 중에 혹시 칼슘 알죠? 키 크는 영양소라고 얘기한 거. 칼슘, 뭐 마그네슘 또 뭐가 있을까? 철분, 그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들 혹시 가지 같은 거 좋아해요? 가지, 뭐 토마토 이렇게 빨갛고 보라하고 노랗고 희고 이런 거 있죠. 그 색소에도 영양소가 있어요. 그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잘 이용이 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영양소의 대사라고 하는 것, 대사가 잘 된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잘 이용하는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걸 식품을 먹어서 우리가 먹으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데 그때 미량 영양소가 필요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도와서 마지막에 뭘 만드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걸 만든다 그랬죠. 자, 에너지를 만들면 내가 키가 크고 면역 물질이 만들어지고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람으로 보였는데 영양소를 보이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자, 퀴즈.
퀴즈가 뭐가 있을까? 이거 벌써 손 들었어? 그죠? 자, 다음 중에서 탄수화물 식품이 아닌 것은 당면, 미숫가루, 과일, 밤, 도토리묵 어려워? 메시레기스, 땅콩. 오, 어머님이 잘 맞추셨네. 땅콩은 무슨 식품이냐면 지방식품이에요. 지방식품. 자, 어머니 이거 제가 이게 조금 어렵죠, 그죠? 안 어려워?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 사람이 먹는 식품은 주로 탄수화물이 주로 들어있는 식품이 많이 있어요. 자, 그다음.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려면 영양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사람들이 먹는 식품은 불균형이 심해요. 어떻게 심하냐면 이 미량 영양소는 너무 적고 3대 영양소, 에너지 영양소가 너무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데 잘 안 맞는 거지. 또 하나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영양이 이렇게 불균형하면서 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게 햄버거나 뭐 초콜릿이나 뭐 단 음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영양이 별로 없는 빈 털털이라고 얘기해요. 빈 영양원. 이런 것들을 자주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왜 그 원전 찌꺼기 그 일본에서 막 방류해서 되게 막 그 위험했었죠. 그런 것처럼 바다에 너무 이상한 것들을 많이 버려서 바다가 오염이 되기도 해서 거기에서 먹고 사는 이런 생선 같은 것들이 다 병들어 있게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 베토벤이 되게 영리해서 그 음악을 잘 했었는데 오염된 물고기를 먹어서 납에 중독이 되면서 간이 문제가 돼서 간경화로 죽은 그런 어떤 유명한 예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잘 좋은 건지에 대한 걸 엄마들이 잘 챙겨주면 별로 맛이 없어도 잘 먹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토양도 막 안 좋은 그 어떤 비료들 같은 거를 많이 써서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걸 거기에서 자란 그 농산물을 우리가 먹으니까 또 오염이 되어 있고 또 어른이 되면은 약을 많이 먹어요. 병이 생기면서.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감기약 같은 거 너무 막 자주 먹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영양소라고 하는 게 많이 자꾸 이렇게 불균형이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엄청 받죠. 엄마가 뭐라고 할 때 스트레스 받아요? 밥 먹으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 아유. 응? 누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영양소가 막 빠져나가요. 그거 왜 그럴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영양소가 빠져나갈까? 맞아. 힘을 쓰기도 해. 그치? 아까 힘을 쓰기도 하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받으면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여기 콩팥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호르몬이 안 나오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죽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막. 근데 그 호르몬을 만들 때 영양소가 엄청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덜커덕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하고 얘기 듣죠. 애들은 또 그건 아니겠지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면 영양소가 많이 손실돼서 그래요랑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이 슬라이드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아니면 어린이들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너무 불균형하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많이 박출하지 않아가지고 혈액이 저 말초 조직으로 많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오염이 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세포에 영양소가 다 새어버리고 비어버리고 그러면서 영양소랑 모양이 비슷한 독성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그 세포에 영양소처럼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세포가 지 기능을 못 해요.
위장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위 세포에 다른 그 독성 물질이 끼어 있으면 위산을 분비를 못해.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렇게 돼서 내가 그런 상태를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생화학적이나 이렇게 내 몸의 위장의 기능이 감소하고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고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여러분들처럼 집중력이 막 안 돼. 집중이 안 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암기가 잘 안 돼. 그리고 뭐 우울해져.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 피로해. 막 엄마가 일어나라는데 일어나지도 못해.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를 그냥 내가 이 상태까지 왔어. 그러면은 이제부터 잘 먹어야겠다. 엄마가 챙겨주는 것도 잘 먹고 영양제도 먹고 뭐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 이쪽 뒤로 가서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르고 지나치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불균형한 식사랑 영양의 불균형했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암이 걸리고 싶지 않아, 내지는 심장병이 안 생기고 싶어. 그 애들 놓고 제가 병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상하죠. 그런 안 좋은 병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영양을 균형되게 하면 좋다. 그죠? 그 아이들은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이런 불균형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은 사실 병하고는 조금 아직 뭐 거리가 있으니까, 사실 저는 어린 친구들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잘해야 우리 엄마 나이가 됐을 때 건강하거나 또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더 그 여러분들한테 그 다가갈 수 있는 거는 머리의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되려면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죠? 아까 다윗처럼 기지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영양이 좋은 걸 먹어야 돼.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실험도 해봤어요. 그 식사 잘하고 영양제를 잘 줬을 때 학업 성적이 높아지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밥을 위주로 먹고 반찬을 안 먹을 때, 그 다음에 편식할 때. 혹시 여기서 편식하시는 분? 또 이렇게 용감하게 또 들어요. 편식을 편식 안 좋아요. 자, 아니 편식하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들 손을 들어. 그다음에 고기만 먹거나 채소만 먹거나 할 때, 국수나 빵으로 자꾸 식사를 할 때, 빵 과자 자주 먹을 때, 인스턴트 음식 자주 먹을 때, 다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다음에 약을 많이 먹을 때,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운동을 혹시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긴다. 자, 그럼 어떻게 먹을까? 잘 균형된 식사가 건강하거나 내 두뇌 회전이 좋은 그런 식사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 요즘 그 TV나 유튜브에 많이 보면 조금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루에 일식 한 번 먹으면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고, 그 다음에 채소 위주로 먹는 식사가 건강한 식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3대 영양소하고 미세한 영양소가 잘 균형이 맞춰진 식사가 좋은 식사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잘 맞은 식사. 그거 이따가 어떤 식사인지 보여줄게. 자, 그걸 잘 맞는 식사를 한 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첫 번째로 주식을 정하는 거예요. 주식. 엄마가 밥 차려줬는데 고기나 계란이나 생선이나 두부가 없이 밥하고 나물만 있으면 그거 잘못 차려준 거예요. 그다음에 그 라면 하나만 끓여줘.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럼 막 항의하면 돼. 나는 건강한 식사가 아니에요. 고기가 있나? 그다음에 계란이 있나? 생선이 있나? 두부가 있나? 이게 주인 식사야. 주인. 제일 많이 먹어야 될 식품. 그죠? 그 다음에 요거만 또 있어도 안 돼. 두 번째 뭐를 정해? 부식을 정해. 그 다음에 얘를 도와줄 놈을 정하는 거야. 채소가 있나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근이 있나, 뭐 브로콜리가 있나, 미역이 있나, 콩나물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엄마가 고기만 하나 덜렁 주고 밥 먹어 그러고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식을 중했으면 공유라고 하는 거는 밥빵, 감자, 고구마, 국수떡. 얘네들은 조금만 먹는 거예요. 밥을 고봉으로 먹지 말고 조금만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참깨라면 들고 왔어.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쉿. 단 거를 피하자. 단 거. 단 거.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여기 많죠? 단 거 피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단 거 피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그다음에 단 거를 피하는 대신에 대체 연료를 주는 거야. 단 걸 피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좀 덜 먹게 되잖아요. 그걸 뭘로 보충해 주냐면 좋은 기름으로 주는 거예요. 좋은 기름이 뭘까? 버터. 카놀라유. 카놀라유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 자, 올리브유. 그다음에 코코넛 기름 이런 거.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여기 고기의 기름, 삼계탕의 기름 뭐 이런 기름 있죠. 그것도 되게 좋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혹시 기름 주는데 이렇게 기름 이렇게 싹 떼고 주면은 저 그거 그냥 붙여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기름 떼고 드시지 마세요.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은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름을 충분히 단 거 빼는 대신에 좋은 기름을 먹자. 이해 가셨죠? 그 다음은 나쁜 기름은 피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좋은 기름이랑 고기, 단백질 먹을 수 있는 좋은 메뉴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 김감예 집사님 한성백제 칼국수. 거기서 칼국수 조금 먹고 그 고기 많이 시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미나리도 많이 먹고 얼마나 좋아. 저는 그 메뉴 사랑해요 아주. 자, 그 다음에 기름에 튀긴 기름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돈가스. 근데 또 그 김감리 집사님이 또 돈가스도 하시네. 또 돈가스. 근데 쭉 가끔씩만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그리고 감자튀김. 그 다음에 버터처럼 생긴 마가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기름을 먹으면 아까 세포 밖에 막이 있었죠. 세포의 겉표면이 있었죠. 그게 망가지면 우리가 영양물질을 받을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세포 막이 손상이 돼요. 그게 건강이 해쳐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기름은 먹지 말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주식이 있었지. 고기, 그 다음에 부식, 채소가 있죠. 그 다음에 밥은 조금만 넣고 그 채소 만들 때 좋은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들은 별 감흥이 없어 보여.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엄마가 요렇게 주면 100점. 엄마가 여기 밥만 잔뜩 주면은 안 먹는다고 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끼 한 끼 매번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저는 보면 이 사람 어떻게 먹었겠구나 이걸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 거는 줄이고 좋은 기름을 먹자는 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끼니마다 주식이 있어야 되니까 고기나 계란이나 생선, 두부가 여러분들 혹시 엄청 좋은 식품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고기를 제일 먼저 얘기하죠. 고기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계란 좋고 생선 좋고 두부는 먹을 거 없을 때 그때만 드시면 돼요. 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채소를 막 샐러드 같은 거보다는 이렇게 익혀서 한성백제 칼국수에 미나리 익혀 먹는 것처럼 익혀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익혀 먹으면 왜 좋은지 알아요? 위생도 이렇게 잘 똑똑해. 위생적으로도 좋고 그 채소를 익히면 그 겉의 표면이 되게 말랑말랑해지면서 영양소가 잘 나오게 변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위에서 별 부담이 없이 위가 너무 힘들지 않아도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푹 익힌 거. 그래서 엄마가 시금치 나물을 만들어 놨는데 막 이렇게 너무 익었어. 그럼 그게 좋은 식품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국 건더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막 건져서 먹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요렇게 정리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대충 머릿속으로 되시죠? 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좋게 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령층이 다양해서 제가 감사합니다.